피드백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생존 전략이랄까 그런 게 하나 생겼거든요. 이거 좋다. 저는 이쪽에서 강강버스 춤을 추면 아이는 저쪽 반대쪽에서 개다리 춤으로 화답하는 학생의 피드백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도 그 말 좋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이 전하는 선생님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는 세미지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교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오가는 피드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이들과 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이동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이수련입니다. 오늘 주제가 피드백이잖아요. 사실 우리 직업이 피드백 덩어리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학생들에게 때로는 학부모에게 심지어는 동료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들끼리도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저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초반에는 피드백이라는 게 그냥 학생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발령을 받고 직접 아이들 담임을 이제 길게 맡으면서 해보니까 피드백이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아이들 학년에 따라 피드백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2, 3학년도 정말 말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상황에서 좀 못 알아들어도 적절하게 반응하는 이제 생존 전략이랄까 그런 게 하나 생겼거든요. 어미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뭐뭐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진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면 거의 한 10중 9은 만족하고 이제 가고 근데 이제 어미가 뭐 해요? 이렇게 뭔가 질문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정말 못 알아들었다 싶으면 글쎄 너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이거 좋다. 말을 해주면 제가 뭘 못 들었어도 얘가 다시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그거 말하는 거구나 이제 속으로 알고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서로가 이제 만족하는 근데 이제 이러다가는 제가 한 번 또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진짜 여기서 정말 정색하는 목소리로 안 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 후로는 고개는 돌려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즉흥적이고 동시다발적이어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의 피드백을 제가 한 번에 다 소화를 시켜서 다시 돌려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행동으로 좀 돌려준 게 만약에 조금 자신 없어 하던 아이가 조금 잘하고 이러면 저는 이쪽에서 강강버스 춤을 추면 아이는 저쪽 반대쪽에서 개다리 춤으로 화답하는 또 유치원 이렇게 경험하다가 1학년들이 왔는데 선생님이 기다려 안 돼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아이들 굉장히 위축되겠다. 했는데 말로 안 해 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데 가까이 가서 아이하고 이제 표정을 마주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이게 그만하라는 신호구나.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연쌤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저는 최대한 세심하게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데요. 특히 수학 시간에 좀 세심한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은 뭔가 교과서에 낙서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막 풀어놓고 이걸 이렇게 지워오더라고요, 굳이. 그래서 제가 수학책만큼은 이제 지저분하게 뭔가 낙서가 되어 있어도 되니까 절대 지워오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풀이 과정을 보면 어디서 틀렸는지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너가 틀린 거야 봐봐 하면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서 훨씬 더 이제 수학 시간 그 이후에 문제를 풀 때 좀 적용을 해서 잘 풀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좀 미지의 세계거든요. 아까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해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언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실 때도 사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알아듣나요, 잘?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줄 때는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적인 수준이나 발달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인 피드백이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 많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감 놀이를 처음 했는데 이제 물감을 처음 만졌을 때 아이가 표정이 약간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 아 물감이 미끌미끌해서 너무 차가워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런 거를 제가 말로 표현을 해주면 짐작해서. 네 그러면 아이가 조금 이상한데 미끈미끈한 것 같아요. 손 씻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선생님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시간을 두고 피드백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감정 조절 좀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화가 나 있거나 속상해진 순간에는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하기보다는 감정이 좀 가라앉는다 대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막 감정 올라왔을 때는 대화가 일단 자체가 안 돼서 일단은 화날 때는 뭐 숫자 5까지 세고 한번 말해봐 아니면 화낼 때 선생님한테 말하고 엎드려 있다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의 정신을 환류시킨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반에도 이제 감정 조절이 힘든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아이들한테는 이 결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잘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못하다는 거 아니까 못한 거 보고 너 잘했어 하면 그게 그렇지. 좀 거짓말이지. 그래요. 네, 거짓말 네.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조금씩 선생님이 날 정말로 이렇게 좋게 봐주는구나 내가 바뀌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우리가 부정적인 피드백하는 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피드백 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을 피드백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걸 줘서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그래도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가끔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하고 심지어 제 수업이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학생이 우리에게 줬던 피드백 중에서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수업에 대한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아이들 학생 주도로 이제 활동 하나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누가 볼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이런 거 애들한테 설명할 거다. 이걸 쭉 했어요. 대신에 이게 기획을 맡은 친구들은 그 노래 참여를 못해요. 학기 마무리할 때 한번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올해 어땠냐? 너 이거 준비하느라 너희 참여 못하지 않았냐? 그래도 좋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라고 해줘서 그 피드백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연쌤은 어떠세요? 근데 그 전에 혹시 선생님들 바카스 선생님 편 광고 아세요? 바카스?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거는 한 게임 더 이거였는데 그 이후에 교사인 딸이 이제 출근하면서 오늘 학교 가기 너무 싫다 이러니까 엄마가 네가 선생님인데? 이렇게 맞아요. 그게 완전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학교를 그렇게 가기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듣기 좋은 피드백은 아이들이 학교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라는 피드백을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볼 때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학생이거든요. 너무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이런 친구인데 이제 그렇게 말을 써주니까 오히려 그 기쁨이 좀 2배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신규 때부터 늘 그런 피드백이 가장 마음에 들고 기쁜 것 같아요. 금독쌤은 어떠세요? 물론 언어적인 피드백도 다양하긴 한데 비언어적인 피드백은 이제 물감 묻은 손으로 이제 물감 놀이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물감 그대로 묻힌 손으로 선생님 이거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저를 학생 피드백이 사실은 수업의 나침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피드백 받아서 수업을 조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하는 게 뭔가 아이들하고 관계가 점점 만들어진다, 관계 형성한다, 이 역할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순간을 딱 포착을 해서 활동의 방법을 바꿔주면 그때 또 아이가 또 즐겁게 행복하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싹 바뀌면 그게 또 저한테는 내가 바른 방법으로 바꿔줬구나 하는 피드백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또 되더라고요. 유명한 거. 교사들한테 섬세함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학생의 피드백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교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학부모의 피드백을 진짜 빼놓을 수 없거든요. 학부모 피드백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언급했잖아요. 싫어요. 아, 처음 유치원 가기 싫어요? 제일 네. 무서운 피드백. 우리 아이가 유치원 가기 싫다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이 말씀이 가장 학기 초에 굉장히 정말 머리털을 곤두서게 하는 그런 무서운 피드백 중에 하나예요. 유치원 아이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줄 때도 있지만 아이의 그 경험을 약간 바탕에 깔고 어머니의 요구를 전달하는 식으로 피드백이 올 때가 많아요. 질문처럼 하시는데 그거를 피드백을 요구사항으로 피드백으로 전달될 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정말 유치원에 있는 예시를 들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감동 먹었던 피드백이 하나 있었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많이 부족했던 한 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하는 말이 우리 아이 꿈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꿈이 없던 아이인데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되고 싶다고 한다고 아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시원쌤 되게 멋진데 오늘 얘기하다 네. 보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2년 차 때 갑자기 학부모 총회 날 어떤 분이 교실문을 쾅 이렇게 급하게 막 여시는 거예요.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쫄아가지고 무슨 일이시지 했는데 아이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 또 그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학부모 총회 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지원쌤도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근데 우리 방학 맞이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생활기록부. 맞아요. 생활기록부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공식적인 피드백이고 기록으로 남는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초등에서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통지표에 반영해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식이 끝나고 나면 맘카페에 그렇게 문의글이 올라온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함 어떻게 해석되세요? 자기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다. 지원쌤은? 약간 돌직구를 날린다? 그런 의미를 약간 돌려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긍정적으로 쓰되 부정적인 경우 발전 가능성을 적는다라는 말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단점을 쓰실 때 항상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게 다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돌리세요? 예를 들면 아까 감정 표현 되게 잘 못하는 친구 막 네. 욱해서 폭발하는 친구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써주세요? 그 친구한테는 이제 감정 표현이 조금 서툴나 이제 교사와 약속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학생들과의 뭐 레포 형성을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 식으로 그럼 이제 맘카페에 올라오다. 이제 그 문장을 쓰지 않는 걸로. 아니, 근데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쓴 교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지. 해석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거를 넣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련 선생님도 저희 셋 중에서 유일하게 학부모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예 통지표를 읽으시고 혹시 오해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신지. 첫 번째 통지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받은 적은 있어요. 통지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학기 초에는 성격이 강한 친구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소극성을 보였으나 이제 그런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잘 이야기하면서도 친구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친구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로 이 아이가 컸구나, 성장했구나를 느껴져서 엄마로서는 감동했고 교사로서는 아이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학부모들에게 집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도 선생님 생활기록부 있나요? 유치원에도 물론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그 유치원 생활기록부가 공식 문서로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유치원 이제 입학 설명회나 이럴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오히려 유치원에도 생활기록부가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직접 나이스에 접속하셔서 찾아보셔야 그 내용을 읽으실 수 있고 가정으로 보내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나의 유치원 생활이라고 해서 아이들
아이들의 한 학기 동안 지냈던 모습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놀이 상황도 예시로 들어가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냈었는데 아니 우리 아이는 변호사 될 아이인데 왜 자꾸 정비사 같은 거로 놀이를 시키느냐는 그런 피드백도 받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나중에는 간단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려는 식으로만 작성을 조금 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성장으로서의 피드백, 성장을 위한 피드백으로서의 생기부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선 관찰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내용도 담으면 좋을까요, 지원 쌤? 아까 지연쌤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변화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성장에 맞는 표현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결국 생활기록부는 아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담는 기록이잖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관찰이나 과정에 빠지면 그 의미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사와 학부모가 그리고 이 기록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피드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내용?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교실에서의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심지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시원 쌤한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안 의외의 돼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시원 쌤은? 저도 이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일정도 달고 하니까 항상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되게 많아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동 쌤은 어떠세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급은 다 달라도 결국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을 주려면은 잘 보아주고 잘 들어주고 또 잘 반응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또 새삼 느끼고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진짜 이야기 세미지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